프랑스 마르세유의 한 이민자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6살 모로코 출신 소년 리암이 동물보호소에서 만난 한 마리의 개가 있었는데 이 개는 놀랍게도 한국어 명령어에만 반응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단 한 장의 사진과 진돗개라는 흔적만으로 시작된 이 여정이 어떻게 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한국의 위상을 높였는지 상상할 수 있나요? 정체성을 잃고 방황하던 한 소년이 개를 통해 찾아낸 것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뿌리였고 아버지의 기억이었으며 놀랍게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숨겨진 힘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막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 무대로 이어진 진짜 기적의 순간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리암 벤 오마르는 프랑스 마르세유의 이민자 밀집 지역에서 자라난 16살 소년이었어요. 모로코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 프랑스로 이주한 그는 늘 자신이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안고 살았습니다.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도 집에서도 심지어 거울 앞에서도 리암은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답할 수 없었어요. 그런 리암에게 고등학교 졸업반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나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에세이를 써야 했거든요. 다른 학생들은 쉽게 자신의 가족사를 정리해 나갔지만 리암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숙제였어요. 아버지는 리암이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도 단편적이었거든요. 어느 날 밤 리암은 아버지의 유품 상자를 다시 뒤적였습니다. 낡은 군복 몇 장의 편지, 그리고 알아볼 수 없는 외국어로 적힌 일기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특별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한국 전통견 마이너스 진돗개라고 적혀 있었어요. 사진 속 개는 늠름하고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었죠. 리암은 인터넷으로 진돗개를 찾아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젊은 시절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머니가 말해주지 않았던 아버지의 또 다른 모습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이 모든 것이 자신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간절한 마음이 일어날 뿐이었어요. 2장 마이너스 운명적 만남. 방학이 되자 리암은 동물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졸업 전까지 사회봉사 시간을 채워야 했거든요. 마르세유 외곽의 동물보호소는 늘 버려지거나 구조된 동물들로 가득했습니다. 리암은 주로 개들 산책을 시키고 우리를 청소하는 일을 맡았어요. 그런데 보호소 한쪽 구석에 유독 다른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다른 개들과 달리 혼자 조용히 앉아있는 그 개의 눈빛이 리암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털색은 연한 갈색과 흰색이 섞여 있었고 귀는 쫑긋 서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개의 눈에는 슬픔보다는 기다림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저 개는 뭔가 특별해 보이네요. 리암이 보호소 관리인 마르코에게 물었습니다. 아, 바르카요? 그 녀석은 정말 신기한 개예요. 석 달 전에 구조됐는데 아무도 데려가지 않아요. 다른 개들과는 뭔가 달라 보이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마르코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가끔 한국어 같은 소리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전에 한국 관광객이 와서 뭐라고 했는데 그때 바르카가 갑자기 일어나서 꼬리를 흔들더라고요. 리암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순간 바르카가 고개를 들어 리암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두 눈이 마주치는 순간 리암은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서로를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죠. 이 개를 입양하고 싶어요. 리암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르코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리암, 바르카는 꽤 까다로운 개예요. 명령도 잘 안 듣고 낯선 사람과는 쉽게 친해지지도 않아요. 하지만 리암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개를 통해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싶어요. 3장 마이너스 낯선 존재와의 거리감. 바르카를 집으로 데려온 첫날 밤 리암은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바르카는 프랑스어 명령어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앉아라고 해도 이리 와라고 해도 바르카는 그저 리암을 바라만 볼 뿐이었죠. 마치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외국인처럼 답답한 상황이 계속됐어요. 리암은 인터넷으로 한국어 명령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앉아는 한국어로 뭘까요?
이리 와는 어떻게 말하지? 발음도 어색하고 억양도 틀렸지만 리암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유튜브로 한국어 발음을 듣고 따라하면서 바르카와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앉자. 리암이 어색하게 발음했어요. 바르카가 살짝 고개를 기울였지만 여전히 앉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앉아가 아니라 앉아였나? 리암은 다시 검색했어요. 앉아. 이번에는 바르카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앉지는 않았어요. 리암은 며칠 동안 이런 식으로 바르카와 씨름했습니다. 가끔은 바르카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았지만 완전한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리암이 좌절감에 빠져 한숨을 쉬고 있을 때였어요. 바르카가 조용히 리암 옆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리암의 손을 코로 살짝 건드렸어요. 그 순간 리암은 깨달았습니다. 소통은 단순히 명령어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너도 외로웠구나. 리암이 바르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나처럼 말이야. 그날부터 리암과 바르카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명령어 소통은 어려웠지만 서로의 마음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사장 마이너스 차별과 편견의 벽. 리암은 바르카와의 유대감이 깊어지면서 새로운 꿈을 갖게 됐어요. 바로 도그쇼에 참가하는 것이었죠. 아버지의 기록에서 진돗개가 뛰어난 개라는 내용을 받고 바르카도 분명 특별한 능력이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마르세유 지역 도그쇼 주최 측에 문의했을 때 돌아온 답변은 실망스러웠어요. 혼혈견은 순종 대회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돗개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혈통서가 있나요? 리암은 당황했어요. 바르카가 진돗개 혈통이라는 확신은 있었지만 구조견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혈통서는 없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리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개 대회는 돈 많은 사람들의 놀이야. 우리 같은 이민자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리암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더 큰 무대를 찾기 시작했어요. 바로 세계 청소년 도그쇼였습니다. 이 대회는 순종견뿐만 아니라 특별한 기능을 가진 개들도 참가할 수 있는 특별 부문이 있었거든요. 참가 신청을 하면서 리암은 바르카를 한국 전통 견종 마이너스 진돗개 혈통으로 등록했어요. 그리고 특이사항에 한국어 명령어 사용이라고 적었습니다. 참가비도 만만치 않았지만 리암은 그동안 모은 용돈과 아르바이트 비용을 모두 투자했어요. 며칠 후 참가 승인 통지서가 왔을 때 리암의 가슴은 설렘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참가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진돗개를 데리고 한국어로 명령하는 참가자가 될 거라는 생각에 말이에요. 5장 마이너스 탈주와 자책. 대회 준비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리암은 본격적으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바르카와의 교감 훈련에 매일 몇 시간씩 투자했습니다. 처음에는 앉아, 서, 이리와 같은 기본 명령어부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바르카는 점점 한국어 명령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잠들어 있던 기억이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기다려라고 하면 꼼짝하지 않고 좋아라고 하면 꼬리를 신나게 흔들었죠. 하지만 첫 번째 리허설 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대회장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과 수십 마리의 개들이 모여 있었어요. 낯선 냄새와 소음 그리고 쏟아지는 시선들. 바르카는 완전히 위축됐습니다. 무대에 올라간 순간 바르카가 갑자기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리암이 앉아라고 명령했지만 바르카는 귀를 뒤로 젖히고 꼬리를 다리 사이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대에서 뛰어내려 대회장 밖으로 달려나갔어요. 바르카! 리암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관중들의 웅성거림과 심사위원들의 당황한 표정. 리암은 무대에서 혼자 굳어버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바르카를 찾아 헤매다가 결국 주차장 구석에서 발견했을 때 리암의 마음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바르카는 차 밑에 숨어서 떨고 있었어요. 자신도 바르카도 이런 큰 무대에 설 준비가 안 됐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리암은 아버지의 유품 상자를 다시 뒤적였어요. 그때 오래된 녹음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1952년 11월 15일 전투일지. 오늘도 무서웠다. 하지만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걸 배웠다. 옆에 있던 한국 군견이 그걸 가르쳐 줬다. 그 개는 폭격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았지만 가끔 떨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임무를 해냈다. 그 순간 리암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바르카도 두려워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요. 6장 마이너스 진짜 교감의 시작. 결승전 날이 다가왔어요. 리암은 더 이상 완벽한 퍼포먼스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르카와 진정한 교감을 나누고 싶었어요. 대회장에 도착해서도 리암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바르카와 함께 조용한 곳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냈어요. 바르카야, 우리 무서워해도 괜찮아. 아빠도 무서워했대. 그래도 해낸 거야. 리암이 바르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바르카는 리암의 목소리 톤이 달라진 걸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예전처럼 초조해하지 않고 차분하게 리암을 바라봤습니다. 무대에 오를 시간이 됐어요. 이번에는 관중석이 더 가득했고 조명도 더 밝았습니다. 하지만 리암은 침착했어요. 무대 중앙에 서서 바르카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첫 번째 명령 기억해. 이건 일반적인 개 훈련 명령어가 아니었어요. 리암이 바르카와의 교감을 위해 특별히 만든 단어였죠. 바르카가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제스처를 보였어요. 두 번째 명령 믿어. 바르카가 리암 주위를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관중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마지막 명령 함께. 바르카가 리암 옆에 와서 앉았어요. 둘이 함께 관중석을 바라보는 모습은 마치 한 편의 그림 같았습니다. 완벽한 조화였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관중들은 이런 퍼포먼스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명령어도 신기했지만 무엇보다 소년과 개 사이의 깊은 신뢰가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7장 마이너스 편견을 넘어선 울림. 결과 발표 시간이었어요. 리암은 순위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바르카와 함께 해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특별상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제정된 문화교류상의 주인공은 프랑스에서 온 리암 벤 오마르와 바르카 팀입니다. 리암은 귀를 의심했어요. 문화교류상이라니 처음 들어보는 상이었거든요. 무대에 다시 올라가자 심사위원장이 설명해줬어요. 이번 대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전통 견종과 한국어 명령어로 이뤄진 특별한 퍼포먼스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와 주인의 관계를 넘어서 문화와 문화를 이어주는 아름다운 교감이었어요. 대회가 끝난 후 더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현지 언론이 리암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명령어로 소통하는 아랍계 소년과 진돗개의 우승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인터뷰 요청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 기자가 리암에게 물었어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얻은 게 있다면 무엇인가요? 리암의 답변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줬어요. 저는 바르카를 구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바르카가 저에게 아버지를 돌려줬어요. 그리고 제 뿌리를 찾게 해줬죠. 한국이라는 나라와 진돗개라는 훌륭한 개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요. 이 인터뷰가 SNS를 통해 퍼지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진돗개에 대한 문의가 급증한 거예요. 한국의 진돗개 보존회에서는 리암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리암 씨 덕분에 전 세계 사람들이 진돗개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한국에 오실 생각은 없나요? 8장 마이너스 새로운 시작. 6개월 후 리암은 바르카와 함께 한국 땅을 밟았어요.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모든 게 새로워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 걸었을 이 땅 위에 자신이 서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한국 진돗개 보존회에서 준비해준 일정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용인의 진돗개 사육장 방문이었어요. 그곳에서 리암은 수십 마리의 진돗개들을 만났습니다. 바르카와 닮은 개들, 바르카보다 더 늠름한 개들, 새끼 진돗개들까지. 바르카야, 여기가 내 고향이구나. 리암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사육장 관리사가 설명해줬어요. 진돗개는 충성심이 강하고 주인을 한번 정하면 끝까지 따라요. 또 기억력이 뛰어나서 어린 시절 배운 것들을 평생 기억한답니다. 그제야 리암은 바르카가 왜 한국어에 반응했는지 완전히 이해하게 됐어요. 바르카도 어린 시절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어를 들으며 자랐을 거라는 추측이 들었거든요. 한국 방문이 끝날 무렵 리암은 큰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과 모로코 그리고 프랑스를 잇는 진돗개 문화교류재단을 설립하는 것이었죠. 물론 아직 고등학생이었지만 많은 어른들이 리암의 뜻에 동참해줬어요. 귀국 후 리암은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르카가 치료견 자격을 취득해서 PTSD로 고생하는 군인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마치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은 것 같았죠. 리암의 졸업 에세이 제목은 나의 뿌리는 나를 기억하는 개였다였어요. 이 에세이는 학교에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됐고 나중에 책으로도 출간됐습니다. 지금도 리암과 바르카는 함께 활동하고 있어요. 유럽 각지에서 진돗개와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일을 하면서 말이에요. 한 마리의 개가 한 소년에게 준 선물은 단순히 반려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체성이었고 꿈이었으며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한국과의 인연이었어요. 리암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바르카는 제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르쳐 줬어요. 진정한 뿌리는 핏줄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